이렇게 한순간에 줄여준다는 화장품들은 믿으시면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됩니다. 제가 해본 방법은 모공이 조금 쫀쫀해지고 트러블이 덜 생기고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권수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주제인 모공 줄이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도 가끔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화장을 할 때 여기 있는 모공이 조금만 더 없어지면 진짜 피부 좋다는 소리 듣겠다. 혹은 깐달걀 피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공 줄이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찐 지성 피부로 유분기가 엄청 많고 한때는 트러블도 정말 많았고 모공도 그로 인해서 많이 넓어져서 모공 부자로 많이 고생을 했었고 그런데 이런 꾸준한 관리로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이렇게 습득된 지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모공 줄이는 방법과 매끈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과연 이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하면 모공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모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털구멍이라는 건데요. 털구멍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는 거고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즉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은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지샘, 두 번째는 잘못된 홈케어,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탄력 저하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피지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피지샘은 모공의 아래쪽에 달려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런 모공과 피지선이 있더라도 피지선 발달이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공이 눈에 잘 안 보이고 애기 피부 뽀송뽀송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사춘기가 되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 피지선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는 그 다른 요인들보다는 이렇게 많은 피지 분비량으로 인해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은 모공에 각질이 과다 생성되어서 모공을 막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서 분비되는 피지가 각질에 의해서 막히게 되고 그러면 이 안쪽에 피지가 고이게 되겠죠. 이런 게 저희가 아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즉 피지 덩어리인데요. 이런 것들이 또 막고 있으면 모공이 또 넓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 잘못된 홈케어법이 있어요. 코팩을 자주 해서 이렇게 피부를 손상하는 행위나 아니면은 스크럽젤을 자주 쓴다든지 오히려 모공을 더 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클렌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화장품을 어떤 거 쓰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탄력도가 떨어져서 느슨하게 이렇게 모공이 넓어지는 건데요. 실제로 한 논문 결과에 의하면 18세에서 80세까지 모공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를 봤는데 젊은 분들은 피지 양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피지선도 줄여야 되지만 탄력에 조금 더 중점을 둬라라고 하는 논문 결과가 있어요. 따라서 이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피지량이 많은 것을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보시면 피지량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피지 분비량으로 인해서 화장이 좀 빨리 무너지고 유분기가 많은 부분은 번들번들해져서 아마 건조함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지성 피부, 그러니까 유분기가 많은 피부인데 그래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간단하게 피지 분비량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네, 저도 한번 그래서 찍어봤는데요. 3개월 전에 처음 찍은 사진이고 제 얼굴처럼 이렇게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부분은 이렇게 붉게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홈케어 열심히 하고 시술 한번 받고 난 후에 최근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무래도 좀 관리를 했을 때 피지 분비량이 좀 많이 줄어든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피지가 많아서 모공이 넓어진 분들은 피지를 억제해야 모공을 줄일 수 있잖아요. 보통 10대에서 40대까지 모공이 넓어져 있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한번 넓어진 모공은 우리가 5, 60대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감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젊은 시절부터 최대한 잡아주면 모공이 덜 넓어진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해본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좀
좀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이 피지 조절제를 먹는 건데요. 제 경험상 한 달 정도 지나면 피지 분비량이 많이 줄고 그로 인해서 모공도 좀 많이 쫀쫀해지고 피부가 굉장히 매끄러워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은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나의 피부 상태에 대해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약을 좀 너무 과량 복용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복용을 할 시에는 오히려 더 피지가 너무 말라서 얼굴 자체가 너무 많이 건조해지고 피부에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모공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홈케어를 교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세안을 하기 때문에 루틴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은 피지 노폐물들 최대한 모공에서 제거해주는 게 모공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중 세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어떤 데는 워터를 써라, 크림을 써라, 오일을 써라, 뭐 이거는 쓰지 마라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맞는 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써본 결과로는 워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벼워서 이게 모공에 있는 노폐물이 다 씻겨져 가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거워서 사실은 저는 잘 쓰진 않는데 둘 중에 고르라면 사실은 클렌징 오일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워터와 클렌징 오일의 중간 정도인 클렌징 밀크랑 크림을 쓰다가 미국 세포라에서 사온 클렌징 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데 사실 굉장히 꾸덕하게 보여서 쓰기가 굉장히 꺼려졌는데 막상 쓰니까 되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 밤이고 너무 오일리한 제품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이제 세안을 할 때 화장이 된 상태의 얼굴에 한번 이렇게 물 없이 문질문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묻혀서 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모공에 쌓인 노폐물들이 묻혀져 나오는데요. 좀 밀키하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2차 세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유화시켜 놓은 이런 노폐물들을 또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차 세안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차 세안을 여드름용 세안제를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안제 안에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살리실산은 베타 하이드록시 엑시드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실제로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을 하는 거고 또 피지, 오일, 기름과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게 피부 안쪽까지 조금 더 깊숙이 침투해서 모공에 낀 피지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살리실산이 든 세안제로 2차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피지가 폭발하는 날에는 가끔씩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닥터인데요. 이렇게 겨울철에 많이 건조해서 피부가 민감해질 때는 이렇게 루틴으로 하진 않고요. 이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2차 세안만 꼼꼼히 해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다 하고 나면 화장품은 뭐 어떤 거 발라야 효과가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순간에 줄여준다는 화장품들은 믿으시면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됩니다. 우선은 모공 줄이는 거에 검증된 화장품은 레티놀, 레티날 크림입니다. 요거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온 것들은 전문 의약품으로 나온 1세대 크림인 스티바 A가 있고요. 이렇게 스티바 A가 단종된 다음에는 3세대 레티노이드인 디페린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항노화, 주름 개선에 특화된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의 크림은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묵은 각질을 좀 제거해주고 여드름이 올라오고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피부가 좀 개선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질이 많이 쌓여서 모공이 막혀서 생긴 여드름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고 피부 자체를 매끈하고 쫀쫀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공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으로 갈수록 효과는 더 좋고 대신에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 이렇게 세안을 한 다음에 이 레티날 크림을 좀 바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거를 좀 꾸준히 바르다 보면은 모공이 조금 쫀쫀해지고 트러블이 덜 생기고 피지 분비량이 조금 감소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추천드리는 전문 의약품에는 디페린 겔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이나 레티날 크림이 나한테는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디페린 겔을 한번 처방받아 쓰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모공을 뭐 확실히 줄여준다 이런 것보다는 각질의 턴오버 주기를 빨리 해서 건강한 각질로 이렇게 대체됨으로써 피부 자체를 좀 매끄럽게 하는 것이 더 큽니다. 따라서 모공이 더 넓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서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 중 하나인 이제 탄력인데요. 그 모공 주변에도 이렇게 쫀쫀하게 탄력 섬유들이 이렇게 딱 메워주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이것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느슨하게 중력 방향으로 늘어지는데요. 이런 경우는 탄력에 신경을 써주시면 모공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여성분들 홈세라 같은 기계 많이 하시잖아요. 루틴으로 집에서 열심히 해주셔도 탄력에 도움이 되고 나는 매일 이렇게 관리하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면 병원에 6개월이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거를 한 번씩 받아주시면 이렇게 탄력도가 떨어져서 모공이 넓어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공 흉터에 좀 특화된 스킨 부스터인 주베룩이 있죠. 주베룩 같은 것도 한 번씩 맞아주시면 이런 모공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모공이 늘어난 케이스잖아요.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시술은 피지선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아그네스 시술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받은 바늘 고주파, 어쨌든 아그네스랑 비슷한 거긴 한데요. 이런 바늘 고주파 시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골드 PTT를 받는다든지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 얼굴이 높은 온도에 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모공이 많이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얼굴에 열을 많이 받은 날에는 좀 쿨링팩이라든지 아니면 알로에 젤로 좀 순간적으로 열기를 식혀주는 게 모공 줄이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차가운 팩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공을 열어서 뭔가를 제거해 보겠다고 너무 뜨거운 물로 뭘 한다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모공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공 줄이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았는데요. 모공은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원인을 잘 알고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관리를 해주시면 모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모공을 열심히 줄여봅시다. 지금까지 피부텐텐의 권수연이었고요. 모공 줄이는 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